자, 이 행정심판 이거 종류 시험 문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사항이 검토하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눈치채야 돼요. 거부행위만 시험 문제 나와요. 행정심판 문제는 거부행위만 시험 문제 나와요. 거부행위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거부행위는 자,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이에요. 따라서 이 처분이라는 이 성질 때문에 행정심판법 이제 5조를 가게 되면 5조 1호의 심판 대상이 돼요. 취소 심판의 대상이 돼요. 취소 심판. 그다음에 또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거부 처분이죠, 이거. 전체적으로.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5조 3호의 의무행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거부 처분 나올 때 이 권리구제, 이 거부 처분을 다투는 이 테크가 이쪽을 타고 가는 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타고 가는 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반드시 이걸로 테크를 가지고 기억을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하냐면 첫 번째, 심판의 종류. 심판의 종류가 달라진다. 둘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심판의 종류로 가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신청권이 문제되는 거니까 요건은 큰 차이가 없고 쭉 들어가면 이제 어디로 가죠? 가구제. 가구제에서 얘는 집행정지가 되고 여기는 직접 임시처분이 되죠. 여기는 집행정지와 관련이 있고 여기는 임시처분이 관련이 있는데 집행정지가 안 될 때 임시처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테크가 달라져요, 지금. 근데 음행심판으로 가면 다이렉트로 집행정지로 임시처분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집행정지로 가서 안 된다. 그러니 임시처분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니 물론 임시처분으로 가는 건데 논리를 테크. 이 테크를 꼭 타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안에 가면 본안에서는 또 똑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재결을 할 때 재결의 종류가 달라지죠. 취소 심판의 재결의 종류는 두 개죠. 직접 처분, 그 다음에 취소 재결, 직접 처분 재결, 자, 처분 재결, 취소 재결, 그 다음에 취소 명령 재결이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여기는 처분 재결, 그 다음에 취소 재결, 취소 명령 재결. 여기는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재결의 종류 가면 여기는 취소 인용 재결, 그 다음에 처분 변경 명령 재결, 그 다음에 변경 재결. 근데 변경 재결이 처분 재결이고 느낌이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음행 심판은 하면은 자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재결,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재결의 기속력,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이제 기속력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기속력 위반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럼 기속력, 즉 아직 처분 안 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기속력 위반 효과가 취소에는 간접 강제밖에 없잖아요. 일사기대기 간접 강제. 근데 여기는 직접 처분도 가능. 근데 여기는 간접 강제만 가능해요. 취소 심판으로 가면. 그런데 음행 심판으로 가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직접 처분이 가능하고 직접 처분이 불가할 때 이때는 또 간접 강제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여기는 집행정지가 안 되니까 임시처분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다이렉트로 임시처분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가면 간접 강제로 가는 거고 여기는 뭘로 간다? 여기는 직접 처분 간접 강제로 넘어간다. 이런 테크를 잘 기억하셨다가 풀이하면 돼요. 잘 기억하다 풀이하면 돼요. 이걸로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례로 낼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묻는 문제. 첫 번째는 거부처분이라고 꼭 나와야 돼, 이게. 요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청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이 맞다. 그렇다면 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청 거부행위에 대하여 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첫째, 자, 행정심판의 종류가 문제된다. 둘째, 가구제 수단이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요것 때문에 이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가 요것 때문에 요동친다는 거예요. 종류하고 가구제 수단이. 자,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여기 이론이 없어요. 자, 행정심판법은 무슨 법? 절차법. 절차법은 뭐? 법정주의니까 당연히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면 돼요. 점수 주려고 내는 시험이 이게. 근데 이렇게 점수 주려고 내는데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내가 뭘 공부했지? 아씨, 공부한 거 써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공부한 적이 없네. 왜? 누구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행정심판법 평상시 공부 누가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왜? 법률규정 보고 베끼라고. 지금 점수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써.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심판부서 행정심판 종류 보고 베끼면 돼요. 행정법 5조 1호에 의하면은, 자, 취소심판은 뭐예요? 행정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시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행정심판이고, 여기 키가 처분이죠. 그 다음에 제2호에 의하면, 자,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무효확인 심판으로 나왔는데, 무효확인 심판은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이거 안 써도 돼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제3호에 의하면 음행 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뭐가요? 거부처분 나왔고, 그 다음에 부작위가 나왔고, 일정한 처분하도록 행정 심판이다.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여기는 2호를 안 써도 돼요. 1호하고 3호만 써도 돼요. 왜냐하면 1호를 쓰면은 항고 심판이라는 건 당연히 알게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그러면서 쓰면 돼요. 자, 사안은 2주 대책된 선정시청 거부 행위는 거부 처분이므로 여기서 쓰면 돼요. 행정법 5조 1호 2호. 여기서 2호를 쓰면 돼요. 여기다는 쓰지 마시고 2호 쓰면 돼요. 1호 2호에만 항고 심판의 청구가 가능하고 2주 대책되는 선정시청 거부 행위는 자, 거부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이므로 여기에 가능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부 처분이니까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하면 음행 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개예요. 크게 세 개고, 크게 두 개고, 세밀하게 보면 세 개죠.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거부처분, 무효확인 심판, 거부처분, 의무행 심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가구제,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에는 두 개가 있어요. 행정심법 제30조상의 집행정지와 제31조상의 임시처분이 있다. 요것만 써도 돼요, 사실은. 요것만 쓰고 사안의 경우를 풍부하게 쓰면 돼요. 원래. 근데 또 여기다가 그냥 다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요. 행정심판법 3조 제1항에 의하면요, 원칙적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자, 제2항 본문에 하면 예외적으로, 자, 이원에는 처분의 집행 절차 속행 때문에 여기서는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에요. 중대한 손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의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법 3조 제2항 단서에서 처분의 효력정지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제3항에 하면 집행정지는 공공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다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것도 살짝. 요거는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원칙적 집행정지 규정을 제2항 본문에 하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고 끝. 이렇게만 쓰면 돼요. 나머지 또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행정법 30조 제1항에 의하면 이혼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이 법 또는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시청에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행정법 3조 제1항에 의하면 이혼에는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시청에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요약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정말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를 요약해서 너무 기니까,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짤막하게 써머리해서 써야지, 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은요, 절대로 있잖아요. 요약하면 안 돼요. 판례도 절대로 요약하면 안 돼요. 판례 대표적인 요약에서 쓰는 거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요약이 기속행위 재량행위의 판단은 판례. 체형 금문원 목특성유. 체제 형식 금문원, 그리고 주된 목적과 특성, 그 다음에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 이렇게 써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문헌을 고려하고 문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고 강학상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판례 변호사처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법리가 아니에요. 그건 법리가 아니고 이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리는 법률 규정과 판례밖에 없어요. 그럼 법률 규정과 판례를 절대로 요약하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피가 그게 흐르고 있는데 중간에 요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어 짜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법리가 안 흐르는 거니까 빈혈에 걸려 죽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됐죠? 사안의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어도 자 집행정지가 인정되어도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데 그칠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거부 처분에 기간이라는 걸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2주간 거부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간이 없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는 또 집행력이 있어요? 없어요? 집행력은 뭐죠? 집행력은 자기 하명, 수인 하명, 급부 하명에만 집행력이 발생해요. 부작위 하명에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부작위에는. 그죠? 집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집행력이 없죠. 그러니 정지할 집행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집행정지가 없어요. 거부 처분을 근거로 후속 절차가 있나요? 법률에 없어요. 절차도 속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까 이거 있었죠. 효력정지 보충성. 효력정지 보충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거죠. 거부처분이. 거부처분에는 집행력도 없고 속행할 절차도 없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보충성이 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데 그치죠.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걸 알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칠 뿐이지만 자 그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하는 데 그침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이 없어요. 즉 중대한 손해가 없어요. 이 표현에 하면 그칠 뿐이지만 자 그칠 뿐이어서 중대한 손해가 없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더 좋아요. 그러면 중대한 손해가 없어서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나 자 임시처분이 인정된다면 본안쟁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영업을 하거나 임시로 체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죠. 즉 언제까지? 본안쟁송이 끝날 때까지. 자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적을 논할 실익이 없다. 집행정지 허용적을 논할 실익이 없다고요. 집행정지를. 임시처분이 가능하니까 임시처분이 가능하므로 집행정지를 논할 실익이 없어요. 왜? 첫 번째는 효력정지를 그칠 뿐이라는 점에서 논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집행적으로 논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 거부행위가 이 법도는 부당하다고 상당히 거부 저걸로 가는 거예요. 집행정지를 논할 실익이 없으니까 이제는 임시처분을 논할 수 있는지 한번 실익을 보자고요. 논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 거부행위가 이 법도는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하여 갑이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갑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이 이주대책돼서 선정되지 못할 향후 있을 주택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할 불이익 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갑의 신청에 갑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하는 임시처분을 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거부처분이 확정되면 있잖아요. 거부처분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처분은 확정성, 특성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처분을 안 해줘버리면 특별공급이 다 끝나버려요. 특별공급이 뭐예요? 각 호수별로 이미 다 분양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막상 이기더라도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럼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가 보상을 받죠. 근데 시가 보상을 받는데 이 특별공급 아파트가 6억짜리예요. 내가 들어가려면. 근데 그와 똑같은 평수를 살려면 이쪽에 갔더니 10억이에요. 10억. 그럼 6억의 시가 보상을 받아서 갈 수 있냐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시처분을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갈 집이 있죠. 이긴다면 들어갈 집을 일단은 공탁을 해야 돼. 그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수분양고를 주면 안 돼요. 그거 남겨둬요. 본안에서 이 본안쟁송이 끝날 때까지. 본안쟁송이 끝날 때까지 남겨둬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졌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거부처분이니까. 원처분 취소로 갈 거 아니에요. 거부처분 취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부처분 취소로 가면은 이제는 임시지를 정한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잖아요.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면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냐 8조 2항에서 판례가 준용 못한다 하잖아요. 왜냐면 민사 판결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항고 판결의 실효성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뭐예요?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의 권익이 부과되지 않아. 회복하기 위한 손해가 없다. 그건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그럼 거기 가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이제 취소성 그때는 분양해버린다니까요. 그때 분양해버린다. 그래서 어떡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겨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저건 안 되고. 처분청이 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건 원고적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이제 특별히 공급 받는 거예요. 자, 설문 해결.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부상 행정심판의 종류는 행정심판부 5조 각 호의 항고 소속이다.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다. 1호 취소심판, 2호 무효항의 심판, 3호 의무의 심판 다 이용할 수 있다.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손법상 가고제소하는 뭐다? 집행정지 못하고 임시처분만 가능하다. 요걸로. 자, 이렇게 나머지도 다 이제 시험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한번 행정심판 보면은 여기 재해결의 실효성 확보. 재해결 실효성 확보는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예요.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인데 이 거부 처분 중에 있잖아요. 시험 문제 맨날 내는 게 뭐다? 정보 공개 결정 거부 처분이에요. 정보 공개 결정 거부 처분에서 이제 취소 인용 제기가 나왔어요. 취소 인용 제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재처분 의무가 있죠.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에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가 가능해요. 그럼 이게 직접 처분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직접 처분이 가능할 거예요. 정보 공개 청구? 직접 처분 불가능해요. 정보 공개 결정은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처분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재결청이 한다는 거예요. 재결청은 정보 보유 기관이 아니에요.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직접 처분이 성질상 불가능해요. 그때는 어디로 가라? 간접 강제로 가라.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끝났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접 강제가 가능한지 이렇게 나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